안녕하세요. 맛있는 사과 재배기술 알림이 함도봉 농장의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고품질 사과 재배를 위한 핵심 요소인 인산비료의 종류와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시비용, 관주용, 옆면 시비용 인산비료 8가지 특징 및 활용법 등을 비교하고 적용 시기를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PT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이미 자료를 정리해 놨던 것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토양 시비용 또는 관주용 인산비료 같은 경우는 크게 용가린, 용성인비,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이렇게 구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가린과 용성인비는 부용성인 반면에 과인산석회와 중과인산석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수용성 비료입니다만은 수용성 비료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것은 기비라든가 관주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용가린 같은 경우는 완효성 비료로 인산 이외에 칼슘과 마그네슘까지 공급해주는 천연 광물계 비료입니다. 특히 산성 토양 개량에 효과적이고 뿌리 활착과 유효 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적합합니다. 다만 중성 이상 토양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양 pH 확인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서 용성인비 같은 경우는 석회암과 인강석을 고온에 녹여서 만든 이러한 용성인비 같은 경우는 부연산에만 녹는 완효성 비료로서 산성 토양에서 효과가 좋고 묘목 정식 전에 기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인산석회 같은 경우는 과인산석회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과석이라고들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인산석회는 황산과 인광석을 반응시켜서 만드는 수용성과 부연산 용해성 복합형 비료입니다. 따라서 석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과 유황까지 공급해서 병의 억제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인산석회 같은 경우는 유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토양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 전후에는 사용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과인산석회 같은 경우는 빠른 흡수를 원할 때 작물 조기 생육에 적합한 적효성 비료입니다. 특히 묘목 활착이라든가 수세가 약한 과원에서 효과적이지만 과다 시비를 하게 되면 인산 고정과 칼슘 과잉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은 토양 상태별로 추천한다면 산성 토양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이 용가린과 용성인비를 주로 사용하면 되겠고 중성 토양과 약산성 토양에는 과인산석회와 중과인산석회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효과 속도별로 본다면 지속적인 인산 공급하는 목적이라면 용가린과 용성인비를 주로 활용하면 되겠으며 빠른 효과가 필요하다면 이 과인산석회와 중과인산석회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토양 검정을 통해서 pH와 인산 흡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각각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가린과 용성인비 같은 경우는 페이지 케미칼에서 나온 용가린과 협파와 엠피코에서 나온 용성인비를 각각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석과 중과인산석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편입니다. 입상 과석 같은 경우는 농사달인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도 구매 불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매하기가 과석과 이 중과석 같은 경우는 그리 편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과인 석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대명 케미칼이라는 곳에 들어가서도 제3인산 칼륨을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용가린과 용성인비는 가격이 그래도 저렴한 반면에 이 과인산 석회와 중과인산 석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량 비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다음 동영상에서 구입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차가 너무 심한 것들은 용성인비 같은 경우도 시중 20kg가 16,000원에서 35,000원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너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나중에 한 번 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옆면 시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인산 비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면 시비용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인산 비료는 인산 암모늄과 중인산 암모늄, 인산 칼륨, 이 인산 칼륨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산 암모늄은 11-52-0으로 질소와 인산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배화기 전후와 묘목 활착기의 안주 또는 옆면 시비로 활용하고 pH는 약산성이라서 대부분 작물에 안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서 중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18-46-0의 조성으로 질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 생육 촉진에 좋고 pH는 약 알칼리성입니다. 주로 밑거름으로 사용되지만 옆면 시비로도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칼륨이 되겠습니다. 인산칼륨은 0-52-34 조성으로 인산과 칼륨이 고함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질소가 없기 때문에 과실 품질에 유리하고 수확기 당도 개선한다든가 병의 저항성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보온기에 0.2% 내지 0.5% 이하의 농도로 옆면 시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서 이 인산 칼륨 같은 경우는 0-52-34이지만 pH는 중성 약 알칼리성으로서 인산 칼륨보다 칼륨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 성분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아주 적합합니다. 수확기 1-2주 전 옆면 시비로 저장성을 높이기에 매우 적합하고 유기 재배하는 인증 제품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옆면 시비용 인산 비료를 선택하는 것을 작물 생육 시기별과 목적별로 나눠서 본다면 이 인산 암모늄은 조기 활착과 pH가 약산성에 적합하고 중인산 암모늄은 초기 생육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합니다. 인산 칼륨은 착색기나 수확기, 옆면 시비에 최적인 상품입니다. 또한 이 인산 칼륨 같은 경우는 칼륨을 보충한다든가 저장성을 강화할 때 매우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사용 전에는 반드시 시비하는 목적과 작물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시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산 암모늄과 중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를 찾아보시면 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이스라엘에서 수입된 하이파 MAP 이 상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스마토로 MAP 이것이 대부분 판매되고 있지만 지금 이건 역시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44,000원부터 6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도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이 대명 케미칼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산칼륨과 이인산칼륨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에서 수입된 0-52-34 이 상품 인산 암모늄과 마찬가지로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또한 ICL 피크 MKP 같은 경우는 95,000원까지 가격 편차가 심해서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이 구매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인산 칼륨 같은 경우도 이미 앞에서 보셨던 대명 케미칼을 통해서 제2인산 칼륨을 구매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또한 제2인산 칼륨 같은 경우는 식품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것에 27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검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품 첨가물을 활용해서 인산을 공급해 줘야 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총정리를 해본다면 용성인비, 과인산석회로부터 이인산칼륨까지 지금 이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캡처를 해 두셨다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산성 토양이나 지속적으로 인산 공급을 한다 할 때는 용과린과 용성인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고, 수세가 약한 가온에서는 과인산석회와 용성인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적효성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뿌리 활착이 주 목적이라면 과인산석회와 중과인산석회를 사용하여 활착이라든가 괴화 전후에 인산을 공급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때는 토양 검정 후에 12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산을 토양 12용, 그다음 관주용, 옆면 12용 이렇게 나눠 봤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나누더라도 옆면 12용 비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주성분이라든가 용해라든가 적합 여부라든가 pH 안전성이라든가 혼용 가능 여부라든가 녹는 속도라든가 이러한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 다시 3-8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맛있는 사과 재배 위한 여정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